네, 오늘 아침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내놓은 따끈따끈한 리포트에 주목을 합니다. 종목 리포트 업앤다운 시간인데요. 목표가나 투자 의견에 변동이 있는 기업들 콕 찍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립니다. 오늘은 로엔알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 나와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림산업인데요. 분할 이후 본격적인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월 25일에 분할해서 재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후의 방향성은 지주사와 사업회사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확대가 되면서 건설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기업 가치 재평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만 8천 원까지 상향했는데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된다면 앞으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4분기 지금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정지가 된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DL과 또 이제 DL, ENC 이렇게 이제 두 기업으로 분할돼서 1월 25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L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 안에서 이제 가장 큰 영업 이익을 좀 비중을 차지했었던 석유 화학 부분을 이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 건설 쪽은 DL, ENC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시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편한세상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친숙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다수의 산업, 건설주뿐만이 아니죠. 전기전자, 반도체, IT, 제약바이오 대다수가 이제 지수가 밀릴 때 이제 같이 밀린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DL, ENC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보여줄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림산업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산업과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이후에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업황 호조로 인해서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글로벌 신약 성공 가능성 높아지는 렉라자라고 키움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폐암 치료제죠. 국산에서 국산 신약으로 31번째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출시 첫 해에 약 100억 원가량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주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목표가를 9만 9천 원까지 상향했는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리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조정시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몇 없는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대감 혹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단순히 올라가는 반면에 유한양행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021년 또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 신규 치료제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가 조정 시마다 한번 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올 때 실적이 잘 받쳐주는 기업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가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형주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탄탄한 만큼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실적 말고 그룹의 미래에 주목하자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주의 질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세 탓에 4분기 실적은 조금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의 성장보다는 이
신사업 쪽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배터리 쪽과 또 수소 쪽 물류 사업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리레이팅은 기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목표가 2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역시 긍정적으로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뭐 현대글로비스 이번 이 레포트가 굉장히 잘 요약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전통적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유통 관련 산업을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4분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율은 크게 좀 부담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좀 내려오면서 그에 따른 실적 부담이 지금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번 기회에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신사업 모멘텀 혹은 지금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테마적인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폐배터리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이 사업 확장은 여전히 현대글로비스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갖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대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대형주 혹은 뭐 대형주 위주로의 좀 수급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글로비스 오늘의 움직임을 한번 잘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대린산업 같은 경우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 유한양행과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결국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오늘 시장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만연히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도 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 그룹주 내에 돌아가면서 선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현대글로비스를 오늘 한번 잘 지켜보자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현대글로비스로 꼽아주셨습니다.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업앤다운이었습니다.